안녕하세요. 비커밍 크루 이혜원입니다.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공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 공채가 약 5년 만에 나왔습니다. 2019년도에 있었던 공채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나온 공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승무원 준비생분들이 아시아나항공 공채를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제가 2016년부터 비커밍 크루 강사를 해오면서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 아시아나 합격생이 정말 다양하게 있었지만 오늘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몇 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합격자 사례입니다. 이분은 합격을 했을 당시의 나이가 25살이셨고 키는 160 초반이셨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셨고 학점은 3점대 초반이었습니다. 어학 성적은 토익 600점대였었고 토스나 오픽 성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 경험도 없었습니다. 이분은 다른 항공사는 불합격을 한 경험이 있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첫 지원에 합격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동안 전혀 다른 전공이었던 무용을 해왔기 때문에 승무원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줄곧 무용만 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의 어떤 경험을 살려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준비할 때는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점점 준비 시간이 쌓일수록 본인의 이력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질문들을 바탕으로 답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고 아시아나항공 면접을 보고 나서 저에게 했던 말은 면접을 즐기면서 봤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익이 600점대라는 성적 하나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합격자 사례입니다. 이분은 합격을 했을 당시에 나이는 26살이셨고 키는 160 중반이셨습니다. 4년제 대학교에서 영어과를 전공을 하셨고 학점은 3점 후반이었습니다. 어학 성적으로는 토익 800점 초반, 토스 레벨 6가 있었습니다. 봉사활동과 대외활동 경험은 있으셨고 저를 찾아오셨을 때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저비용항공사 불합격을 몇 차례 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받았던 첫 인상은 준비를 정말 많이 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저한테 오시기 전에도 다양한 과외를 오랫동안 들으면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툭 치면 바로 답변이 나올 정도로 준비가 정말 많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차분한 목소리와 분위기까지 가지고 계셔서 어떻게 보면 신입이라는 느낌보다는 현직 승무원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 가지고 계셨던 베이스에다가 신입다운 느낌을 가미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준비를 했었고 그 전략이 맞아떨어져서 아시아나항공에 최종 합격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합격자 사례입니다. 이분은 합격을 했을 당시의 나이가 25살이셨고 키는 160 중반이셨습니다. 4년제 대학교에서 서비스 전공을 하셨고 학점은 3점 후반이었습니다. 이분도 어학 성적이 토익 600점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원 이력으로는 대한항공에 실무 탈락을 한 상태였고 아시아나항공에는 첫 지원이었습니다. 이분은 치아에 대한 고민이 많으셔서 웃는 게 자신감이 없어 보였고 본인 스스로도 웃는 걸 어색해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러운 미소를 갖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습관을 고쳐서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질문이나 생소한 질문이 들어오면 당황을 하는 기색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유독 얼굴에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생소한 질문을 들으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당황을 해버려서 이 부분을 고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의 면접반을 연달아 들으면서 정말 수많은 기출문제와 꼬리 질문에 대비를 했었고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나니 생소한 질문이 들어와도 당황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답변을 컨트롤할 수 있었을 때 아시아나항공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최종 합격을 하기 전에 연습을 하던 그분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정말 센스 있는 지원자였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센스 있게 넘어가는 지경에 이르렀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마지막 합격자 사례입니다. 이분은 합격을 했을 당시의 나이가 27살이셨고 키는 170 초반이셨습니다. 4년제 대학교에서 비항공과를 전공을 하셨고 학점은 3점 초반대였습니다. 이분도 어학 성적은 토익 600점대였습니다. 이분은 모든 항공사를 통틀어서 지원을 했던 이력은 없었고 아시아나항공 첫 지원만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항공과를 나오지 않으셨고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처음 도전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제가 하는 수업을
수업을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저도 이 당시에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놀라울 정도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흠칫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나 수업을 한 달 듣고 뜨게 된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에 둘 다 최종 합격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본 네 분의 스펙을 보면 네 분 중에서 세 분의 어학 성적이 토익 600점대이고 학점은 3점대였습니다. 2019년 이전에 아시아나항공은 스펙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항공사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항공업계의 흐름이 바뀌어 가고는 있지만 그 당시까지 아시아나항공은 크게 스펙을 중요시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저도 스펙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최종 합격했었고요. 제 주변의 지인들도 수강생 분들도 그랬습니다. 다만 그 합격생 분들의 공통점은 면접을 정말 잘 봤습니다. 여기서 면접을 잘 봤다는 의미는 저랑 연습하면서 면접 준비를 할 때도 나이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나이스하다는 느낌은 아주 올곧고 정석적인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풀려있는 모습도 아닌,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련되면서도 센스 있는 사람의 느낌을 주는 지원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세련됐다는 말은 외모를 뜻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듣다 보면 화법에서 세련미가 느껴지고 이 친구 센스 있네 라는 느낌을 줬던 분들이 합격 확률이 높았습니다. 마지막 공채 이후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면접의 기준이 변화되었을 수는 있지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은 작은 기준들은 변화했을지라도 추구하는 큰 방향은 바뀌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공채를 준비를 하신다면 너무 올곧고 딱딱하고 정석적인 답변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센스 있게 보일까? 어떤 답변이 나의 센스를 돋보이게 할까? 라는 방향으로 답변을 준비하시다 보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간혹 센스는 타고나는 거라고 말하고는 하지만 면접장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의 센스는 노력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면서 준비를 하셔서 5년 만에 공채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